어머 세상에, 거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박스랑 신문 때문에 발 디딜 데가 없네요. 에휴, 치울 힘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데 정리까지 하려니 기운이 안 나네. 지난주에 옆집 김명자 할머니 댁에 갔거든요. 그 집은 바닥에 먼지 한 톨 없고 냉장고 속 반찬통까지 색깔별로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머니 표정이 무척 지쳐 보이더라고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게으르다 소리 듣고 너무 깔끔하면 사실은 불안해서 그럴 때가 많거든. 남들 눈에는 부지런해 보여도 속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저도 일이 많고 마음이 복잡할 땐 방이 금세 난장판이 되거든요. 반대로 괜히 초조할 땐 한밤중에도 청소를 시작해요. 정리가 그냥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음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 지금 이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우리 집에서 혹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한 번쯤 오갔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게으른 거라고 단정하고 너무 깔끔하면 강박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정리 습관은 성격을 단정 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리 습관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쯤 지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서울 마포의 67세 이정숙 할머니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때문에 정리를 손에 놓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72세 김명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청소와 정리에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정리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 사정을 비추는 거울인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정리 습관을 보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돌보는 치유 행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셋째, 마지막에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허리와 무릎에 무리 없는 실천 루틴 3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습관이나 나는 이런 습관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리 습관 속에 숨어 있는 5가지 본성의 신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 늘 남 탓을 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그들의 습관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리 습관 속에 숨어 있는 5가지 본성 신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사람을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접은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요? 고장난 믹서기, 끊긴 볼펜, 다 쓴 영수증까지도 차곡차곡 쌓아두는 분. 버리자고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쓸 데가 있을지 몰라. 혹시 모르잖아. 저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박영희 할머니는 집안 곳곳이 옛날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오래된 라디오, 고장난 선풍기, 쓰지 않는 그릇들. 자식들이 엄마, 이건 버리자 해도 쉽게 손을 못 대십니다. 알고 보니 그 물건들마다 담긴 기억과 추억이 너무 소중했던 거죠. 사실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 서운함과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집착형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아직 새로운 걸 맞이할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공간 통제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피로가 공간에 그대로 투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원에 사는 70세 김성철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데 부인말로는 방이 늘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책도, 옷도, 신문도 그대로 방바닥에 널려 있죠. 하지만 성철 어르신은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늘 마음이 지쳐 있었고 정리할 기운조차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왜 이렇게 게으르냐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마음이 지쳐 있구나 하고 바라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나치게 완벽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옷장이 색깔별로, 길이별로 딱딱 맞춰져 있어야 하고, 리모컨은 꼭 같은 위치에 가지런히 놓여야만 마음이 편안한 분. 부산에 사는 68세 김은자 할머니가 바로 그렇습니다. 은자 할머니 집은 손님들이 들어오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 뒤에는 사실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두려워서 질서와 청결로 마음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물론 모든 깔끔함이 회피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한다면 그건 불안을 억누르는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늘 집이 어질러져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애들이 어지르니까 어쩔 수 없지. 저도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6세 정미자 할머니는 늘 집안일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워도 남편이 금방 어지르고 손주들이 오면 다 망쳐놔. 사실 중요한 건 집안일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할 용기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핑계만 된다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건강 문제나 가족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 탓은 비난이 아니라 아직 혼자 감당할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신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조용히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들 있지요. 가족들이 다 모여 떠들썩하게 이야기할 때 한쪽에서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거나 다 쓰고 난 컵을 조용히 씻는 분. 이런 습관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배려와 책임의 징표입니다. 안산에 사는 69세 오순자 할머니는 모임만 가면 꼭 설거지를 먼저 하십니다. 왜 늘 당신이 하세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다 같이 쓰는 건 다 같이 책임져야지. 이런 분들은 곁에 두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정리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용히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자, 이렇게 5가지 정리 습관 속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자신이나 주변 사람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중요한 건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습관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습관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한결 가볍게 만드는 작은 비밀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하루 5분 딱 한 칸만 정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집안을 다 치워야지. 옷장을 몽땅 갈아엎어야지.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 하면 허리도 아프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서랍 하나만 정리하는 겁니다. 책상 위 작은 서랍, 냉장고 문칸, 혹은 화장대 위 한 구석. 딱 거기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세요. 도요대학 심리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5분 정리 습관만으로도 불안 지수가 떨어지고 안정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다 치웠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통제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루틴은 쌓아두지 말고 하나만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물건 집에 있지 않으세요? 잉크 끊긴 볼펜, 짝을 잃은 양말, 오래된 영수증, 안 맞는 뚜껑.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두고 계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큰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씩 작은 걸 버리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볼펜 하나, 내일은 낡은 명함 한 장, 모레는 택배 박스 하나.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내려놓다 보면 공간뿐 아니라 마음도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는 시작이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물건을 줄이는 건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루틴은 생활 동선 맞춤 정리입니다. 정리는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게 정리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시고, 가끔 쓰는 건 허리 아래에, 거의 안 쓰는 건 위쪽에 올려두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허리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쓰는 약통은 식탁 위 눈높이에, 가끔 쓰는 반찬통은 싱크대 아래, 1년에 한두 번 쓰는 제사 그릇은 찬장 위쪽. 이 단순한 배치만으로도 허리를 굽히거나 의자를 끌어다 오르는 일이 줄어들고 일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정리란 결국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딱 한 칸만 정리하기. 하루에 하나만 버리기. 생활 동선 맞춤 정리하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집안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리는 집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정리를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조금 지쳐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욕심내지 마세요. 책상 위 영수증 하나, 가방 속 명함 하나, 택배 박스 하나만 치워도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토닥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습관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정리 루틴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루틴을 배웠습니다. 하루 5분 정리, 하나 버리기, 생활 동선 맞춤 정리. 아마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말은 좋은데
내가 과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늘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잘하는 게 있지요.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한 정리법이 아니라 시니어 맞춤 응용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 습관도 젊은 시절처럼 하루 종일 대청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무리가 덜 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은평에 사는 74세 한춘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 후 집안일이 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실천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커피포트 옆 서랍 한 칸만 정리하는 것. 저녁에 텔레비전 드라마 시작하기 전 리모컨 옆 탁자 위 영수증 하나만 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간 덕분에 3개월 뒤 집안은 훨씬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본인 마음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리 습관이 주는 선물은 단순히 집이 깨끗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변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손님이 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어지러워서 부끄러워하며 방문을 닫아 걸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관계도 점점 끊기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친구 불러도 되겠다. 손주가 와도 괜찮겠다. 이렇게 관계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1세 장경자 할머니는 예전엔 집안이 늘 엉망이라 모임에 친구들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 버리기 루틴을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나자 집안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얘들아, 우리 집에서 밥 먹자 하고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죠. 그날 경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니 집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맞을 용기를 되찾았어. 여러분, 정리 습관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단순히 청소로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을 다시 살리는 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 혼자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작은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은 3일치만 두고 나머지는 재활용함에 넣는다. 냉장고 속 반찬은 일주일 이상 넘기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규칙을 가족과 함께 지켜나가면 누구 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지 않고 정리가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생활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습관은 결국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한 칸 정리, 하나 버리기, 동선 맞춤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그 작은 감각이 쌓이면 결국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체력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매일 조금씩 걷고 스트레칭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라는 작은 습관이 마음의 체력을 키워주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잡동산 위로 가득한 방안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자책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다 하루 5분 정리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방 안이 조금씩 달라졌고 무엇보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불면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눈 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리 습관은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리 하나가 결국 나는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시간 관리입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디 뒀더라 하고 허둥지둥 찾다가 짜증 내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최병호 어르신은 은퇴 후 늘 잃어버리는 게 많았습니다. 안경, 지갑, 핸드폰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았죠.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부인과 다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동선 맞춤 정리를 시작한 후 이런 잃어버림이 줄어들자 부부싸움도 줄었고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졌습니다. 병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싸우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니 어떠십니까? 정리 습관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면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관계, 그리고 웃음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리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을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성격이 좋은 거고 어질러져 있으면 게으른 거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리 습관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신호라는 겁니다. 서울 마포의 67세 이정숙 할머니는 정리를 못한 게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과 우울이 집안에 쌓여 있었지요. 반대로 부산의 72세 김명자 할머니는 반짝반짝 빛나는 집 뒤에 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강박적 정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리 습관은 이렇게 각자의 사정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건 추억과 상처를 놓기 어려운 마음. 공간 통제를 못하는 건 지친 감정이 흘러넘치는 상태. 지나치게 완벽한 정리는 불안을 붙잡는 방식. 늘 남 탓하는 습관은 혼자 감당하기 벅찬 신호.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는 습관은 배려와 책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누군가의 집을 보면서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아,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실천 루틴 3가지였습니다. 1. 하루 5분, 한 칸만 정리하기. 2. 하루에 하나만 버리기. 3. 생활 동선 맞춤 정리하기. 이 3가지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책상 위 영수증 하나, 가방 속 명함 하나, 냉장고 속 빈 반찬통 하나. 그 작은 정리가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란 집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정리를 못했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금 조금 지쳐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욕심내지 마시고 단 하나만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돌봤다. 나는 나를 챙겼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이 무겁고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두세요. 그게 바로 내일을 더 가볍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 이런 걸 하나 버렸다. 나는 이런 정리 루틴을 실천해 보고 싶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겁니다. 여기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